안녕하세요. 어제 제가 녹음을 했는데 녹음이 날라갔어요. 이게 저는 몰랐는데 이 유튜브를 하는 동안 전화 연락이 왔을 때 받으면 날라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제 분명히 녹음을 했는데 아쉽게도 다시, 그러나 리마인드라고 생각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을 위해 운동은 하지 않는다. 이 말은 제가 엄청 좋아하는 말이에요. 왜냐? 저는 이제 숨쉬기 운동을 주로 하고요. 돈을 내고 운동을 하는 일이 손을 꼽아 별로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평생 제 생각은 생활 속에서 운동을 실현하자. 그래서 이제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발목을 왼쪽, 오른쪽, 돌려주죠. 양쪽 사이드로. 그렇게 해주고, 허리 돌려주고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물을 데피는 시간이 조금 몇 분 걸리잖아요. 몇 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몇 분? 1분? 2분? 그 걸리는 동안에도 그냥 가만히 안 있습니다. 발뒤꿈치를 위로 올렸다 내렸다를 반복을 한 100회 정도 하고요. 이제 목도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앞으로 뒤로. 근데 이제 앞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으로 많이 쏠려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뒤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가끔 생각나면 하는 게 이제 등구르기예요. 제가 척추를 고추 세워야지만이 질환에 노출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카카오 스토리에도 올렸는데, 그게 생활 속에 실천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요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공부한다는 핑계로 가방을 좀 무겁게 들고 다니는 때가 가끔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도 모르게 그 힘에 의해서 앞으로 이렇게 상체가 몰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몸을 가볍게 다니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가슴을 피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폐죽이라고 해서 폐가 기를 주관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가슴을 피는 것만으로도 폐를 강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작은 생활의 실천 속에 우리가 건강을 해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건강을 지킬 수도 있는 근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좀 덜 타려고 노력하시고 에스컬레이터도 안 타려고 노력하시면 비교적 그래도 병원 갈 일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그 얘기를 하거든요. 건강을 위해 운동은 하지 않는다. 맨 뒤에 보면은 이 양반이 3대째 고지혈증이라고 해야 되나요? 구체적인 질환에 대한 얘기는 안 했지만 성인병이겠죠. 그래서 이제 일찍 돌아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각오를 한 거죠. 결기를 하고, 나는 절대로 우리 어르신들처럼 그렇게 일찍 가면 안 되겠다. 건강을 지켜야겠다. 다 의사 집안이었대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래가지고 이제 서점에 가서 책을 보는데 하나같이 다 백발에 얼굴이 쪼글쪼글 하신 분들이 건강에 대해서 논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거 뭐지? 왜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야지? 이렇게 의문을 갖고 스스로 이제 어떻게 하면 젊음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한 결과값이 1일 1식이라고 합니다. 제가 아침 1일 1식으로 찾아뵙습니다. 인사를 안 드렸네요. 그래서 저는 이 얘기 굉장히 공감하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햇빛을 보려고 노력한다거나 걷기를 한다거나 자전거를 탄다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거나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막 30 내지는 100만 원 투자하면서 피트니스 다니면서 요거도 먹으면서, 이게 진짜 사실 현실적으로 우픈 현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막 열심히 벌어가지고 아니 왜 욕을 얻어먹으면서 운동을 하세요? 그게 너무 좀 황당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오픈 현실이 우리 현실 속에 이렇게 고스란히 녹여져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알아채리기만 한다면 좀 벗어나기에 좀 50% 이상은 벗어날 수 있겠죠. 여러분, 오늘은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지 않는다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는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라고 권하지 않는다. 자, 1.5배라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라고 권하지 않는다. 오락을 위해 운동을 하는 동물은 없다. 다만 살기 위해 몸을 움직일 뿐이다. 먹기 위해, 적과 싸우기 위해, 파트너를 찾기 위해 몸을 움직일 뿐이다. 오직 인간만이 신나게 먹고 나서 살을 빼려고 운동을 한다. 참 저는 이거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한다는 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유튜버들도 그렇고 TV에서도 공중파에서도 그런 거 간혹 보이잖아요. 막 그 먹는 거 막 정신없이 먹는 프로그램. 그 어떤 분은 그걸 대리만족을 한다 그러는데 저는 그거를 보는 순간 막 구역질이 나려고 하고 그리고 막 너무 그 사람들이 불쌍한 거예요. 이게 제가 욕 얻어먹을 발언을 하는데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저렇게 먹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안쓰럽게 여겨지는데 이런 거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닐까 싶어요. 인간만이 신나게 먹고 나서 살을 빼려고 운동을 한다. 이렇게 쓸모없는 일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정말 비생산적인 행위죠. 우리 동네에는 특별히 할 일이 없는 고령자들이 쓰레기 무단 투기 금지 운동을 실시하고 있다. 그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집게와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와 거리에서 담배, 꽁초나 쓰레기를 주우면서 몸을 움직인다. 똑같이 몸을 움직이는 것이라면 그분들처럼 세상이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 체력을 소모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 급격히 심장 박동수를 올리는 과격한 운동은 몸에 백해무익하다. 1.5배라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급격히 심장 박동수를 올리는 과격한 운동은 몸에 백해무익하다. 운동과 건강의 상관관계에 대해 언급하기 전에 심장에는 암이 생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심장에는 암이 생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암이란 세포가 무한대로 분열함으로써 발생하는 병이다. 하지만 심장은 어렸을 때 완성되고 나면 더 이상 세포 분열을 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심장을 종말 분열세포라고도 한다. 그래서 심장은 암에 걸리지 않는 것이다. 그 대신에 심장세포가 한번 손상되면 세포 분열로 보완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심근경색이라도 일어나게 되면 더 이상 세포를 보충할 수가 없게 된다. 게다가 심장이 종말 분열세포로 된 장기라는 것은 일생 동안 뛰는 심장 박동수도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을 뜻한다. 모든 동물은 평생 20억 회로 정해져 있다. 1분에 50번 박동한다고 했을 때 80세가 되면 멈춘다는 계산이 나온다. 장수하고 싶으면 평소 과도하게 심장 박동수를 올리는 일은 피하는 것이 좋다. 또한 심장에 쓸데없는 부담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어릴 때부터 꾸준히 운동을 한 사람은 스포츠 심장이라고 일컬으며 평소에 맥박수가 적기 때문에 운동을 해도 심장 박동수가 많이 올라가지 않는다. 그러나 평소에 운동을 하지 않던 사람이 비만 탈출을 결심하고 갑자기 격한 운동을 하게 되면 매우 위험하다. 심장에 급격히 부담을 주면 심장이 갑자기 멎는 일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심장이 정지하지는 않더라도 평생 뛸 심장 박동수를 미리 다 소진해버리는 것이다. 스포츠 생리학자인 필립 매피톤의 최대 심박수에 따르면 평소에 자주 운동하는 사람은 180에서 나이를 뺀 숫자가 안정 범위의 심장 박동수라고 한다. 운동을 자주 하지 않는 사람이 갑자기 운동을 할 경우는 170에서 나이를 뺀 수치가 안정권이다. 그리고 70세를 넘긴 사람은 심장 박동수가 100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동을 하도록 권장한다. 예전에는 헬스장에 가면 심장 박동수를 130회 이상 30분간 지속하도록 지도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심장 박동수를 높이지 않는 운동으로 점점 바뀌고 있다. 나는 170에서 나이 56을 빼면 114인데 가끔 전철을 타려고 계단을 급히 뛰어 올라가기만 해도 심장이 먹먹해지면서 기분까지 나빠진다. 평소에 운동을 하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달리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만약 갑작스러운 운동을 하다가 발작성 부정맥이 발생해서 심장마비가 오기라도 하면 아무도 구해줄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직업상 필요한 일이기도 하지만 어디에 가든지 AED, 자동 체외식 박동기가 설치되어 있는지 꼭 확인한다. 이건 일종의 이제 직업 습관이네요. 뭐 이런 거를 부착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자기 자신의 몸의 신체 언어를
잘 기울이면 되겠죠. 기울이면. 그죠? 다음 챕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종아리와 등 근육이 혈액 펌프가 된다. 자, 종아리 근육과 등 근육을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강화시키라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가끔 생각날 때 스쿼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벽에 그 등을 기대고서 기역자를 만들어 주시는데 그거를 아래로 내렸다가 올리는 작업을 천천히 하는 그런 작업들을 100회를 할 때도 있고 뭐 패스할 때도 있고 그런데 꾸준히 하시면 좀 도움이 되겠죠. 종아리 등 근육에. 그리고 이제 발뒤꿈치 들어주는 것도 엄청난 그 종아리 근육을 강화시켜 주는데 큰 역할을 하겠죠. 그러니까 세 다리 별로 좋아하지 마세요. 세 다리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닐 거예요. 혈액 펌프를 잘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걷기를 많이 해가지고 그 다리가 약간 그 뭐라 그러죠? 그거? 닭다리라고 그러죠? 이렇게 볼록해요, 위가. 이제 그거를 사실은 그렇게 이렇게 솔직히 말하면 좋아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사랑하려고요. 왜? 종아리하고 등 근육이 혈액 펌프라니까 내가 혈액 펌프를 든든한 펌프를 갖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슬픈 일은 아니에요. 기쁜 일이지. 그죠? 자축하는 날입니다. 오늘 너무나 감사한 날이에요. 그래서 자,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는 운동 부족을 걱정하는 사람에게는 스포츠가 아닌 걷기 운동을 권하고 싶다. 저도 요즘 그 요일을 정해서 그날은 무조건 걷는 날 30분 이상 걸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매일 사실 30분씩 걷는 거 되게 좋은데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특별한 경우 무슨 뭐 상담을 하러 간다거나 그런 경우가 아니면은 사실 30분 이상 걷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뭐 목적의식을 갖고 뭐 동아리 모임이 있어서 간다거나 이런 거 아니면은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일을 딱 정해서 이날은 무조건 걷는 날 그렇게 딱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틈틈이 걸으려고 노력합니다. 지진이나 수해로 인해 집을 잃고 며칠씩이나 피난소와 자동차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의 허벅지 정맥을 초음파로 살펴보면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은 혈액이 굳어져서 나타나는 혈전을 발견할 수 있다. 혈전이 뭔지 아시죠? 혈전. 덩어리죠, 덩어리. 피덩어리. 비행기를 타고 장거리를 이동하는 사람이 계속 똑같은 자세로 있으면서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정맥에서 생긴 혈전이 폐로 옮겨가면서 급사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이코노미 클래스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정식 명칭은 심부정맥 혈전증이라고 한다. 폐로 흘러가 폐동맥이 막히면 폐색전증, 뇌로 흘러가면 뇌경색이 되어 생명이 몹시 위태로운 상태가 된다. 지병을 갖고 있는 사람의 수명이 짧은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몸을 움직여서 전신의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 몸을 그러니까 자주 움직여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지나친 그 과한 운동보다는 적절히 균형 잡힌 움직임은 좋겠죠. 우리의 몸은 심장에서 전신으로 혈액을 흘려보낸다. 하지만 심장의 기능은 혈액을 흘러보내기만 할 뿐 혈액을 되돌아오게 할 힘은 없다. 혈액을 다시 심장까지 되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종아리나 등 근육을 사용해야만 한다. 1.5배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종아리나 등 근육을 사용해야만 한다. 이 근육들이 수축됨으로써 일어나는 펌프 작용으로 혈액이 되돌아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특별한 운동을 할 필요는 없다. 평소에 자주 걷기만 해도 된다. 그러면 심장박동수가 크게 늘어나지도 않고 심장에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도 종아리의 펌프 작용을 작동시킬 수 있게 된다. 자동차를 타지 않고 자주 걸을 것. 자, 1.5배예요. 자동차를 타지 않고 자주 걸을 것. 그리고 지하철이나 버스에 탈 때도 앉지 말 것. 저는 이게 철칙이에요. 절대로 앉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방이 무거우니까 저는 가방을 안 치죠. 왜냐면 이제 제 몸 지탱하기도 쉽지 않은데 이 가방이 제 몸을 누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가방은 항상 의자 아니면은
앉고 싶은 분들,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앉으셔도 돼요. 근데 가방 좀 들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죠.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동차를 타지 않고 자주 걸을 것, 지하철이나 버스에 탈 때도 앉지 말 것. 특히 지하철에서는 가능한 한 손잡이를 잡지 말고 양발로 균형을 잡고 서 있기를 권한다. 이거 조금 쉽지는 않은데요. 노력하면 그러면 이제 근육이 강화가 되겠죠. 종아리든 허벅지든. 헬스장에 가면 양다리 근육을 단련시키기 위한 밸런스 머신이라는 기계가 있는데 일부러 헬스장까지 가지 않아도 지하철 안에서도 충분히 그와 같은 운동 효과를 낼 수 있다. 아직까지는 저는 그 움직임에 그 반응이 좀 커요. 그만큼 이제 부족하다는 거죠. 근육이. 또한 의자에 앉을 때는 등받이에 기대지 않는 것도 매우 도움이 된다. 앉을 때는 의자의 엉덩이를 깊숙이 들이밀고 앉지 않는 것이 매너라고 하는데 이는 잘못된 말이다. 의자에 살짝 걸치고 앉아서 등을 기대면 자세가 구부러져 몸에 좋지 않다. 정확히 말하자면 의자 바닥과 등받이의 각에 엉덩이를 끼워 넣듯이 깊숙이 앉아야지 허리가 안정되고 등도 굽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의자 바닥과 등받이의 각에 엉덩이를 끼워 넣듯이 깊숙이 앉아야지 허리가 안정되고 등도 굽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생활 속에서 아주 작은 것을 실천하면 그게 이제 건강과 직결된다는 얘기를 끊임없이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오늘도 역시 건강을 성취하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일 1식 오늘 2챕터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